공허한 낙관주의와 허공으로 증발해버릴 약속들로 가득 찬 월스트리트의 헛소리에 익숙해졌습니까? 오늘 문제가 상처를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말론적인 예측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이 잔혹할 정도로 명료하게 일본의 문을 두드리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가 예리한 경고를 발표하고 중국이 뉴스에서 무해해 보이는 새로운 정책을 통과시켰다는 헤드라인을 여전히 소화하고 계시는 동안 한 가지 사실을 아십시오. 이 두 가지 조치는 신문 바닥글에서 잃어버린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이는 한때 아시아의 경제대국이었던 일본이 이제 역사적인 절벽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판자 위의 조각들입니다. 그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경각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수한 수학입니다. 일본이 하루아침에 이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 수십 년 동안 잘못된 선택, 환상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 현실 즉시 거부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가 미국을 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뭔가 다른 점이 보입니다. 오늘날의 일본은 파산 직전에 100년 된 가족 기업과 비슷합니다. 대차대조표는 다른 사람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반면 금전 등록기에는 자율성의 부스러기만 들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불운한 사업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를 직설적으로 자비 없이 살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는 한 청년을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책을 펼치고 매출의 90%가 단일 고객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당신은 무엇을 합니까? 나는 그 앞에서 사업 계획서를 찢어버리며 친구야, 당신은 사업이 없어. 당신은 비밀 직업을 갖고 있구나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난 70년 동안 일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미국의 보호, 그늘 아래 피난처를 마련했고 그곳이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너무나 강력한 환상이 일종의 집단적 증후군으로 변했습니다. 일본인은 미국을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은행인 것처럼 바라보고 국가안보, 미래, 심지어 자신의 정체성까지 모든 칩을 그곳에 투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벽에 기대는 것이 보호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험이 풍부한 투자자라면 단일 고객에게 의존하는 것이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신의 주권과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길 때 그 국가는 근본적인 것, 즉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최근 러시아의 입장을 살펴보자. 외교관들은 더 이상 외교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의 손이 묶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솔직함으로 말합니다. 모스크바가 더 공격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일본의 게임을 본 것뿐입니다. 다리는 튼튼하지만 팔은 제3자의 장갑에 묶여있는 전투기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반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위협을 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한계를 시험하는 동안 중국은 보드에서 자신의 부분을 발전시킵니다. 새로 승인된 정책에 대한 뉴스의 그 신중한 대사는요? 실제로는 마치 누군가가 거실 소파를 문 가까이로 조금 더 밀어 넣은 것과 같습니다. 도발이 아닙니다. 테스트입니다. 일본의 레드라인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보는 테스트입니다. 그리고 최악은요? 일본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척할 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가격에 관계없이 모두가 일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안전한 투자라고 믿었던 1980년대 일본이 생각납니다. 이번에는 다르다고 그들은 말했다. 미국은 이것을 깨뜨리기에는 너무 강하다. 시장이 와서 엄청난 붕괴와 함께 공짜 점심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오늘날의 일본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그는 미국과의 동맹이라는 기둥에 자신을 묶었고 이 기둥이 어떤 폭풍으로부터도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돛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설상가상으로 장대를 쥐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잘라내기로 결정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주권과 운명은 아웃소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가장 강력한 이웃에게도 아웃소싱할 수 없습니다. 동네 식료품점 주인도 이해하지만 온 국민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교훈이다. 내 나이에는 위기에 직면한 많은 사람들이 도망치거나 못 본 척하는 두 가지 일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일본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불확실성 회피에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의 압력과 중국의 진격에 직면했을 때 당신의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반격할 것인가? 가 아니다. 또는 어떻게 적응하나요? 오히려 워싱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이것은 전략이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입니다.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증후군입니다. 일본은 혼자 결정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는 미국이 그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는 데 익숙해졌고,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지팡이 없이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이는 효율적인 전략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의 보안을 무임승차하고 자동차와 전자제품에 투자하기 위해 국방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관리 능력은 약화되었습니다. 저는 투자 경력을 쌓으면서 황금률을 배웠습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흐름에 휩쓸려 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 규칙을 정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확히 이 대본을 따릅니다. 러시아가 더 강해졌다고 해서 더 강해진 것은 아니다. 소극적인 일본이 손쉬운 표적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일이다. 보복비용기라는 표현을 기억하십시오. 국가가 옵션을 단일 방어선으로 줄이면 적의 행동 변화로 인해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지정학이 아닙니다. 순수한 논리입니다. 확률론입니다. 다른 사람의 차에 자신을 묻고 심연을 향해 가속하면 뛰어내릴 권리조차 없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자신의 게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갈등을 시작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렇다고 물러서지도 않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중국이 미국을 따르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이 발견하기 위해 게임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아는 금융시장과 점점 더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주기가 짧아지고 반응이 빨라지며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과거의 영광을 이어 살려고 고집하는 사람은 결국 코덱이나 노키어처럼 박물관 작품이 됩니다. 일본의 가장 큰 문제는 외압이 아니다. 세상이 변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거부이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과거의 성공에 연연해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기업을 보세요. 정치인들을 보세요. 아직도 제조업 강국, 수출의 기적, 아시아의 자존심 시대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영광은 자동차의 백미러와 같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기억하고 충돌을 피하는 데 유용하지만 뒤돌아만 보면 정면 충돌하게 됩니다. 사업가들은 기회는 똑똑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라고 종종 말합니다. 국가도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동아시아 위원회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자신들의 말을 움직여 게임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그들은 계속해서 미국이 무엇을 해야 할지 지시하기를 기다리고 있고 조류가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으며 하늘이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훌륭한 회사를 손에 쥐고 있다면 기다리는 것이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는 기다리는 것이 위험합니다. 의존성입니다. 그것은 조심성을 가장한 우유부단함이다. 그리고 우유부단함은 그 자체로 이미 하나의 결정이자 가장 위험한 결정입니다.
역사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제때에 보지 못해서, 움직이지 않고, 감히 선택하지 않아서 넘어지지 않은 나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오랜 친구인 워렌 버핏이 말하곤 했던 말이 생각난다. 당신이 포커 테이블에 앉아 30분 후에도 여전히 누가 바보인지 알 수 없다면 당신은 바보입니다. 동아시아 보드에서는 모두가 자신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큰 배팅을 했습니다. 중국은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방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그는 어떤 카드를 사용해야 할지 모르고 몇 장의 카드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전략적 게으름이 아닙니다. 인지근시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일본이라는 이 해상 항공모함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여전히 없어서는 안 될 아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합니다. 미국은 끝없는 관용의 우물이 아닙니다. 일본은 미국 세계 체스판의 한 마리일 뿐입니다. 유용할 때 제공되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으면 폐기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에는 아직 탈출구가 있는 걸까요? 내가 국가의 사법회복 컨설턴트라면 다음과 같이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세 번째 길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첫 번째는 지속 불가능한 위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즉 이웃과 절대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지정학적 현실에 의해 이미 파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어렵고 가장 좁지만 생존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율성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것은 낭만적인 선택이 아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부 분열과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화의 대가입니다. 모든 사업 구조 조정이 그렇듯이 해고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장이 당신을 대신해 훨씬 더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그 일을 해줄 것입니다. 세상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사람에게 보상하지 마세요. 일본은 기술, 자본, 산업, 효율성, 고학력 인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장의 카드에는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결정입니다. 위대함의 회복에 대한 열띤 연설을 하는 공허한 결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결정은 대가를 치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군사력 증강에 따른 정치적, 사회적 비용을 감당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3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공급 라인을 재구축할 의향이 있습니까? 단순히 미국의 위성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산업 전략을 재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면 세 번째 길은 공허한 슬로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는 감정만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그는 선택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미국이 항상 당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환상. 그 지역이 저절로 진정될 것이라는 환상. 과거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환상. 모든 성숙 국가는 어린 시절의 의존성을 버리고 결국 세상이 스스로 자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순간을 겪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파트너입니다. 러시아는 괴물이 아니다. 협상에 꼭 필요한 힘이다. 중국은 추상적인 위협이 아니다. 무시할 수 없는 결정적인 선수이다. 일본이 이러한 진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국의 외교 정책을 정의할 길이 없게 될 것이다. 금융시장에서 나는 이 영화를 여러 번 봤다.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라고 묻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항상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문제는 의존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오늘날 일본의 가장 큰 도전은 러시아가 아닙니다. 중국이 아닙니다. 이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만약 내일 미국이 안보 우산을 벗는다면 일본은 설 수 있을까요? 극단적인 가설은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주권을 가진 모든 국가가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대답이 명확할수록 일본은 미래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더 모호할수록 그는 사건에 더 많이 좌우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율성이 호전성이나 군사적 확장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자율성은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할 필요 없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원하는 사람과 협력할 수 있으면서도 파트너가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혼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회복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전쟁터에서 패한 것이 아니라 전략과 의사결정에서 패했습니다. 지금 역사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전쟁이 아니라 시간 때문에 또다시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재정렬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과 중국으로 초점을 옮긴다. 러시아는 극동 지역에 그 조각을 재배치합니다. 중국은 상승세를 가속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가 경제적 힘을 얻습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두가 달리고 있습니다. 모두가 적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요? 그는 브레이크를 밟을 권리조차 없이 운전대를 다른 사람 손에 쥐고 조수석에 계속 앉아 있습니다. 최근 정책 승인을 받은 중국은 일본을 기다리지 않는다. 일본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장과 같습니다. 따라잡기 위해 달릴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지만 시장은 당신을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느낌은 잔인하지만 필요합니다. 마치 투자자가 이미 모든 사람이 다음 단계로 진출했고 자신만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과 같습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전략적 사고를 워싱턴에 아웃소싱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싱턴이 진로를 바꾸자 도쿄는 대응할 힘이 없습니다. 단순히 군사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전략적 사고의 위축입니다. 오늘날 일본의 상황을 볼 때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평화롭다. 왜 압박을 받는가? 그러나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학교 교과서, 정치 담론에 나오는 것입니다. 현실은 물리적이다. 가장 강한 자의 법칙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리를 보장하는 사람입니다. 일본은 외부의 보호 아래 수십 년 동안 평화와 성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항상 대가가 따릅니다. 이제 그 대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영구적인 보안은 없습니다. 러시아가 압력을 가하고 중국이 전진하면 일본은 열기를 느낀다. 그때까지는 누군가가 항상 더러운 일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는 게임이 항상 잔인하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오랫동안 행복하면 사람들은 배고픔이 어떤 느낌인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일본은 미국이라는 단일 주식에 모든 것을 걸고 수십 년 동안 자신의 포트폴리오가 성장하는 것을 지켜본 투자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산에는 사이클이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는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은 변화할 유연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본을 하나의 자산에 집중하면 당신의 운명이 그것에 묶여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것이 자살이다.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합니다.
일본은 동맹국을 잃지 않습니다. 위험을 분산시키는 능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단지 기억하고 있을 뿐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불안은 고통스러운 깨달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나라는 시간과 리듬이라는 두 가지 필수적인 것을 잃었습니다. 시간. 왜냐하면 세상은 정지해 있는 동안에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여전히 규칙을 연구하고 있는 동안 다른 국가들은 이미 카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이 미국이 다시 강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확률에 미래를 걸 수 없습니다. 시장이 결코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시장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겠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가 여유 자원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훨씬 적습니다. 왜냐하면 동맹국도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관심의 문제입니다. 강대국의 본질은 서로를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당신이 유용하다면 당신은 가치가 있습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면 폐기됩니다. 그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일본이 정말로 세 번째 길을 따르고 싶다면 기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과학, 자본, 산업, 교육받은 인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자산에는 불꽃, 즉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힘내자,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은 군대 현대화에 드는 내부 및 외부 비용을 기꺼이 부담할 의향이 있습니까? 제3자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공급망을 재구축할 의향이 있습니까? 단순히 미국의 위성이 되는 것을 그만두고 산업 전략을 재고할 의향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면 세 번째 길은 공허한 말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는 환상으로 건설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려운 선택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바로 이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이 항상 자신을 보호할 것이라는 환상, 지역이 스스로 진정될 것이라는 환상, 과거의 전략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모든 성숙 국가는 어린 시절의 의존성을 버리고 결국 세상이 스스로 자립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이 순간을 겪습니다. 미국은 일본의 아버지가 아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파트너입니다. 러시아는 괴물이 아니다. 협상에 필요한 힘이다.